자, 1월 13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18,8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기다리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CPI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시는 그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여기 나스닥보다도 비트코인만 지금 좀 강한 상승을 이뤄낸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CPI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방향식으로 지금 앞으로를 예측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CPI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에 거의 다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부합을 했지만 이게 이전보다 0.1%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CPI 발표,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0.6%까지 내려주는 좀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 이전부터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매매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 어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CPI 발표 이전에 계속 상승 선반영되고, 그 다음에 CPI 발표 이후에 슈팅, 그리고 급격한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어제도 186 구간의 롱을 정리를 한다라고 했고 188에서 19 숏 진입을 보고 있다. 그래서 계획이 뭐였냐? 롱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슈팅 한번 기회를 보려고 롱 들어가서 롱 확보하고 숏 잡아서 나올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획을 짠 거예요. 말했던 CPI 발표 이후에 예상치 부합을 하면 슈팅 한번 나오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담스러움을 느낀 가격들이 나중에 하락을 하는, 이전과 같이 CPI 발표 이후에 하락을 하는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롱으로 들어가서 숏으로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9K 구간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18.8에서 19K 구간에 숏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이거거든요. 매물대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슈팅을 한번 쏘길 기대해본다 라고 하면서 롱 포지션 가지고 있는 거를 공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오전 3시입니다. 오전 3시에 숏 스위칭을 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 확인해보면 18170에 롱 들어갔고요. 그리고 18844에 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숏 들어간 거는 19029.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숏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매물대 확인을 우리가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CPI 발표 슈팅까지 한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가 지금 소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보면서 저항을 체크를 해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희 실제로 회원방 보시면 대부분 수익 다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는 예상했던 대로 잘 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이런 식의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놨었죠. 1, 2, 3, 4, 5로 가고 A, B, C로 떨어지는. 근데 이 관점이 폐기가 되는 시점이 어디였나요? 0.618. 이 구간을 넘김으로 인해 여기에서 0.618 구간을 넘긴다면은 꼬리 말고 몸통 캔들로 마감을 해버린다면 이 관점 폐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관점 폐기가 되고 지금 어떤 가능성이 또 나와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의 임펄스의 새로운 시작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1파가 0.618 구간이 여기인데 그거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왔고 2파 조정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3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1파에서 1.618 구간까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란 말이에요. 19.5K 정도인데 뭐 무조건 여기 딱딱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이제 새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능성, 만약에 상승으로 가더라도 공통 구간이 생긴다라고 했죠. 뭐냐?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눌림이 한번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점이 아닌 그냥 여기에서 CPI 발표 이후에 그냥 하락을 해버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ABC의 파동으로 나중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공통 구간은 뭐냐,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던 하락으로 가던 한 번의 눌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CPI 발표 전부터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제 CPI 발표가 있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벽에 한번 슈팅이 또 나와줬어요. 지금 여기에서 눌림을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눌림을 한 번 줬을 때 여기에서 숏 정리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이전과 같이 되돌림을 한 번에 다 줘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173, 168 여기까지 숏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 관점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눌림에서는 팔아주는 거죠. 수익 확보를 해놓는다라는 겁니다. 크게 한 방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떨어지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숏 다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상승을 하던,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눌리고 상승을 하던 어떻게 가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눌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숏 포지션 지금 진입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직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매수 타이밍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드려요. 현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포모를 겪을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맞아요.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수익을 확보를 했으면 좋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포모 겪고 진입을 했어요. 여기에서 CPI 발표 이전처럼 여기에서 되돌림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여기에서 현물 매집도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 구간들이 너무 아쉽겠죠.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걸 알았으면은 현물도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이 가능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답이 없어요. 선물은 내리면은 숏이라는 포지션으로 커버링을 할 수가 있는데, 현물은 한번 샀는데 만약에 내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계속 물려있는 상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손절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은 제가 지금 아직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확실한 추세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 구간 진입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매물대 구간이 있죠. 매물대 구간을 저항 돌파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19K를 지지를 계속 해주거나 20K 가까이 진입을 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이 돌파를 하는 걸 보고 여기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봉 캔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자, 우리가 주봉으로 저번에 캔들 봤었죠. 자, 주봉 캔들을 봤을 때 일단은 좋은 그림 나와줬어요. 여기에서 이전에 하락분을 상쇄를 하는 그 부분이 나와줬는데, 아직까지도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 주에 나왔던 하락,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캔들들의 아랫부분들 보이시죠? 이게 주봉상인데 이 구간들을 아직 뚫어주는 거나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진행되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구간까지는 잡아먹어주는 캔들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만에. 그럼 아니면 다음 주 안에도 여기에서 마감하고 여기에서 이 캔들 부분 20K를 돌파를 해주는 이런 그림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캔들의 모양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은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락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또 포모 겪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포모 겪으면 뭐 했을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하락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추세의 전환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캔들 아랫부분들 보세요. 지금 막혀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포모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상승을 시작을 하잖아요. 상승을 시작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잖아요. 상승 시작하면은
이 40% 오르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 올랐다고 포물을 겪으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상승 시작하시죠?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돼서 이때 20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서 63%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라왔다고 포모 겪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저도 숏을 지금 잡고 있고 눌림 한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을 왔는데 여기에서 눌림을 버텨주고 추가적인 상승의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단타 매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서 눌림 주다가 이거 깨지면은 이전처럼 되돌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포모 겪는 사람들 여기에서 포모 겪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기에서 올라왔죠. 지금 여기는 눌림 없이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다? 조정 오면은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위험하게 봐야 된다. 눌림을 줬을 때 버텨주는 그림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짝 보수적으로 지금은 저도 숏 포지션 보고 그리고 눌림을 아까 말했던 상승으로 가던 하락으로 가던 공통 구간을 찾겠다. 여기에서 1, 2, 3, 4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4파의 조정, 눌림을 주는 구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 과매수 상태는 우리에게는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저도 처음 봐요. RS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움직임,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은 나중에 한 번에 이렇게 쭉 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올라왔다가 이런 경우면 나중에 진짜 한 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대응도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에서 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한다. 전 그래도 보수적으로 계속 볼 겁니다. 왜 그러냐? 내 관점이 틀리면 움직이면 되잖아요.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ABC로 해서 하락 패턴을 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응하면 되잖아요. ABC로 해서 저도 여기 숏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숏 들어갔는데 내가 원했던 구간 이상으로 진행이 됐네? 그러면 빨리 손절해주고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손절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롱으로 스위칭했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저도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가 숏 손절하고 롱으로 다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숏 내고 제가 그때 마이너스 40인가 30% 정도 됐었는데 맨징 다 했죠.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손절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관점이 만약 틀리면 그냥 끝까지 아니야 내릴 거야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관점 틀리면 수정해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눌림 잡아서 평단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지루하실 거예요. 현물은 추세가 확실히 전환될 때까지는 저는 매수 안 할 거기 때문에 단타로 하는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거 도미넌스 보면은 비트 도미넌스랑은 알트 도미넌스는 반대로 가는 게 정석입니다. 디커플링 되는 상황.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 좋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트 도미넌스 올라오는데 알트 버티고 있죠. 이러다가 비트가 흡수해버린다. 알트코인들 큰 폭으로 빠집니다.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물은 보수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현물 매도했는 거 보셨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어느 정도 필요한 좀 과열된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 저항 구간들 그 이후에 있는 저항 구간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숏 홀더들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숏 홀더들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은 나중에 매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보통 상승장에서도 여기 숏 홀더들이 여기에서 SOPR 수익을 확보를 한 다음에 매도, 수익 확보 매도 이런 식으로 숏 홀더들은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진입하고 나서 여기에서 또 매도 물량이 왜냐? 아직은 상승장이라는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매도 물량 나와버리면 또 밑으로 빠지는
그런 그림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 생각하시고 확실한 추세 전환이 되면은 상승장에 그때는 그냥 사도 가만히 있으면 오릅니다. 아시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